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이 구속돼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또 대장동 비리의 핵심인 유동규가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면서 속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의 속사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동규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또 한국일보에 급할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고 김문기를 모른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배신감을 느낀 게 이재명이 고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했던 대목인데, 이건 지금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판에도,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고 김문기를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5년 자신과 김문기, 이재명이 같이 호주에서 골프를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다. 그런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출장 9박 11일 일정으로 지난 2015년에 다녀온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뉴질랜드에서 요트 값은 누가 냈는데, 자신은 요트 타러 가지도 않았지만 이재명이 탄 그 요트 값을 자신 유동규가 대신 내줬다. 유동규는 또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혐의를 다 덮어쓰고 있는 배소현에 대해서 여자 유동규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자신의 역할처럼 법인카드 횡령과 관련해서는 배소현이 모두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유동규는 계속해서 정진상, 김용과 함께 100번이 넘게 술을 마셨고 1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해왔다. 그래서 자신이 입을 다물기를 바랐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급할 것이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씩 폭로하겠다라는 뜻을 비쳤습니다. 검찰의 수사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검찰이 물밑부터 싹 모두 다 수사를 다 해서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지금 대기업 회장이 거지하고 우통 벗고 싸우자는 격인데 오히려 반갑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에 대해서 대규모 폭로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비쳤습니다. 지금 검찰이 김용에 대해서 어제부터 처음으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이 8억 4,700만 원을 유동규로부터 받았는데, 이 돈은 나무계 사업체로부터 나왔다. 나무기 8억 4,700만 원을 만들어서 자신의 측근인 이모 씨에게 전했고, 이 이모 씨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했고,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가 김용에게 전달을 했다. 이 돈의 전달 과정은 이런 식입니다. 현금으로 종이박스에 전달했고, 정민용 변호사가 살던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전달이 됐다. 그런데 이렇게 현금을 전달한 정민용 변호사가 살던 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이 현금을 전달하는 그때 상황에 차량 출입 내역, CCTV도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기 자신이 조성한 이 8억여 원의 돈을 이 씨에게 넘겨주면서 돈의 액수, 돈을 넘긴 장소, 이 부분을 메모를 하라고 했고, 이 메모를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메모에 따라서 당시에 돈이 전달되는 그 정민용이 살던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차량 출입 내역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김용이 돈을 받은 부분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김용이 이걸 정치자금으로 가져가야 할 텐데, 뇌물로 가져가게 되면 뇌물과 정치자금은 이 형량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10년 이상 징역에 무기까지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렇게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의 이 형량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유동규에 이어서 김용도 아마 결국은 불게 될 것이다. 문제는 자신이 정치자금으로 받았는데 이걸 이재명은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걸로 버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가
김용이 지금 받은 이 8억 원 이외에도 더 많은 사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 조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욱이 이런 돈을 주면서 김용과 정진상에게 부동산 신탁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신탁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도와달라, 안양에 있는 탄약고를 이전하는 것을 도와달라, 이런 사실까지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첫째, 그러니까 뇌물죄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대가로 이제 8억여 원을 받았다면 남욱으로부터 이건 뇌물로도 갈 수 있다. 이건 검찰 수사상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진상이나 김용에 대해서. 정진상과 김용은 그래서 정치자금이다라고 결국 불게 될 것이고, 정치자금이라고 해도 이재명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속기간이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 구속기간 동안 검찰이 이재명과의 관계, 연관관계 이 부분을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김용이 받은 이 8억 원에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진상의 성남FC 의혹,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이 성남FC 의혹도 있고 정진상도 유동규로부터 2014년에 5천만 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정진상도 곧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의 최측근인 이렇게 정진상, 김용이 모두 검찰에 소환되고 구속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검찰이 민주당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이재명이 이걸 물리력으로 막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30명 밖에는 오지 않았다라는 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169명인데 그 가운데 30명 밖에 오지 않았다. 앞으로 다시 검찰이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과연 몇 명이 오게 될까? 검찰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계속 압수수색을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현역 의원의 수는 더 줄어들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지금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어떤 지점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재명과 손절해야 하느냐라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과 정진상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여기에 이재명이 관련이 되어 있다, 정치자금이고 이재명의 연관성 부분이 드러나는 지점점에서 민주당이 이재명과 손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로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2024년 총선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이대로 총선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약한 고리, 부산에서부터 부산 출신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혜영 전 의원, 전재수 의원 등으로부터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과의 손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앞으로 수도권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